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내년만? 네. 1년 동안? 네. 6채 그럼 현재 가지고 있는 거 4채 해서 10채가 되는 거네? 근데 충분히 가능해. 우리 회원들 보면 이게 경매 공부를 하게 되면 협회에서 배우게 되면 아까 똑똑해진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말하는 것도 똑똑해지고 생각이 이렇게 막 확장이 되니까 뭔가가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돼? 그 물건을 활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자본을 운영을 해서 그 배치하는 능력, 하나는 전세로 빼서 차익을 남겨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해서 또 월세 수익을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리거든요. 어차피 시세 차익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수가 상당히 많죠. 왜냐면은 우리가 단돈 100만 원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달랑 몰빵해가지고 다 하나가 나오는 것보다도 여러 개 이제 분산 투자를 쭈루룩 해놓으면 여기서 10만 원씩 10만 원씩 해서 뭐 2, 30만 원이 나와가지고 뭐 2, 300이 되는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큰 거 해. 아까 우리 그 아파트 자본이 한 얼마 조금 있는데 그냥 아파트 좋다고 추천해가지고 아파트 몰빵 해놓으면은 월세는 달랑 이만큼 하나 나오잖아. 그렇다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다고 해도 여러 개 해가지고 나오는 월세 수익보다 같은 돈 대비 그 아파트가 월세가 막 천정부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활용도 나중에 이거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 개를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과 달랑 한 개 가지고 있는 수익을 파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투자해서 이걸 매각했을 때 차익도 크고 월세 수익도 커지는 거고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적금도 뭐 장단기로 쪼개잖아. 1년짜리, 2년짜리, 뭐 3년짜리 급하게 쓸 때는 딱 단기 6개월짜리 넣었다가 하나만 깨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있는 자본 가지고 하나만 딱 몰빵해 놓으면 이거를 안 팔게 되면은 돈이 안 생길 어떤 급전일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또 하나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 개를 해놓으면은 어떤 급한 일 있을 때는 요거 하나 팔려서 다시 뭔가 한다든지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그 협회에서 대표님 그 세미나 첫 강의 들었는데 혹시 와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 가은 씨? 가은 씨는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우리 가은 씨가 떨렸어. 우리 구석에. 저 먼저 얘기해. 아니, 그냥 이거 두 명을 살렸어. 생각나는 게 까먹을까봐. 아니, 그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어떤 거예요?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최우선 면제권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낙찰을 만약에 받았을 때, 세입자한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차 이제 계약 들어올 때 여기 경락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금이 융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융자를 많이 끼어있다고 안 들어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고민도 있고, 최우선 면제금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데, 아까 협회장님 얘기하시는 거 딱 듣고, 그 깨달음 그런 거 있잖아요. 답도 얘기해줘요, 방송. 네. 대출이 아무리 많아도, 뭐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이 대출이 있어도, 1,000만 원만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또는 1,500만 원이든 뭐, 최우선 면제금 안에서만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 임차인이 불안해하지 않는다. 어차피 받아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할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거 연계를 시키는 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질문거리도 아니었는데 딱 얘기 들으니까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상대방을, 세입자를 또 내가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설득.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 전세 사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쪼그라들어 있고 막 걱정이 막 태산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집주인으로서 내가 그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잘 설명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말의 그 힘이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깨달아지는 느낌이 딱 들으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되게 뭐라고 해야 실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실제로 이렇게 살면서 이제 필요한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약간 되게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그렇게 생각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잘 짚어주시고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짚어주시고 그런 방향을 잘 알려주신 것 같고요. 역시 그래서 저기 잘 들어왔다. 네, 아직 뭐 몇 가지 이렇게 주제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예, 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네네. 오케이. 우리 그냥 싫었어? 아니요. 스프라이즈 수업이? 아니요. 근데 너무 금요일부터 왔어? 아니요. 솔직히 수업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시간이 정말 금세 갔어요. 하루가. 네. 듣기 전에는 어떻게 이 오랜 시간을 듣지? 저 협회장님 정말 체력 대단하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으니까 협회장님께서 그게 너무 좋으세요. 이 초보자들 눈높이에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실전에 와닿는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 유머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즐겁게 네. 더군다나 저희 개그 코드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코드가 맞아? 네, 너무 재밌었고요. 유쾌했고 솔직히 오늘 그 의성님 말씀처럼 뭐 많은 거를 다양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모든 그 경매 6단계 뭐 또 세분화해서 8단계 이렇게 13단계까지 있는데 모든 과정을 스피드 있게 집중력 있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 경매가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수업 들었을 때 이론 중심도 있었지만 그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안 되면 뭐 이사비용으로 일단 1차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무조건 강제 집행을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기수분들 이제 강제 집행했을 때 갔을 때, 네네네, 다른 데서 배웠을 때 강제 집행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참여할 사람 문을 열었는데 그 채권자인 남편은 이제 직장에 가 있고 아무 죄도 없는 와이프와 그 어린 딸 8살짜리 초등학교 애가 있었어요. 주말이었으니까. 문을 열자마자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겁에 질려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뒤로 숨겼어요. 아이가 보면 상처가 되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때는 이제 경매 실체를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남에게 상처까지 주면서까지 이렇게 내가 꼭 부자가 돼야 될까? 그래서 거기에서 명도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컸고 그래서 이어가지 못하고 낙찰도 못 받고 바로 좀 수월한 갭 투자로 가게 된 것 같은데 무엇보다 즐거운 명도를 여기서 가르친다는 거에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돼요. 아까 그거에 대한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네.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해줘요. 대표님이 해줬던 이야기. 아까 강제 집행하지 않고 네. 그 전에 해줬다. 강제 집행 아까 뭐 문자로 전화로 네. 협의 보는 부분. 네네. 우선은 이제 즐거운 명도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라고 하셨어요. 경매로 넘어가서 이사 가게 되면 당신의 와이프나 아이도 상처고 또 동네 주민들한테도 뭐 보기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사 가는 것처럼 이사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정에 저희가 이제 명도 비용으로 이사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가정에 있는 경우에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가게 되면 와이프와 아이가 많은 상처가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면 거의 90% 이상은 다들 그냥 수월하게 명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제 집행까지 가지 않고 그런 팁들도 많이 알게 돼서 그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이제 강제 집행의 선수가 우리 승지예요. 한멸의 눈빛을.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승지가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생들 아니면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런 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세입자들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아까 그렇게 가가지고 우악스럽게 무식하게 바로 그냥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다 안 되는 최악의 수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근데 협회에서는 그럴 수를 써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잘 배워야 되는 게 그냥 OX가 아닌 뭔가가 풀어가는 능력인 거고 상대방한테 나의 이야기, 내 생각을 그 다음에 전달해주고 그 전달해줄 때 어느 정도의 말에 힘을 줘서 이렇게 그 사람이 딱 흡수해서 서로가 합의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결국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런 실력을 협회에서 지금 이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강제 집행 뭔가 명도 대상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우리는 낙찰과 동시에 그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서로 즐겁게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청소까지 싹 해놓고 헤어지고 서로 이제 이렇게 인수인계까지 해주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배우면 극과 극으로 가가지고 정말 그게 사람이 못할 짓이잖아. 그죠? 못할 짓이잖아요. 남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경매당해가지고 망해가지고 힘든데 거기다 가가지고 다시 또 그냥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막 자녀들 보는 앞에서 그거는 남한테 또 죄를 짓는 거고 자기 스스로도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계속 회의감. 그렇게 배워가지고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 네 번째 물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트라우마 생기죠. 근데 우리 교육생들 보면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오기도 하고, 맞아요. 교육생들 보면은 되레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옛날에 우리 그거 기억난다. 그 보아 같은 경우에는 그 명도 대상자였는데 자기 집에 다시 이제 자기가 낙찰받으면서 새로 들이면서 그 돈을 소액임차인 못 받을까봐 다시 법원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서류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는 배우는 게 복 짓는 일이고, 왜냐면 그게 복 짓는 일이거든. 경매를 당한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빨리 해결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상처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빨리 털고 사실 제기를 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미 그 무너진 그쪽에서 그렇게 불안정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도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정말 즐거운 명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잘 배우냐가 이 경매에 대해서 재테크, 재밌다, 좋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할 때마다 막 그 찝찝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이런 생각 들면서 트라우마, 우리 승진 말대로 트라우마 생기면 때려치고 싶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식으로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들 인연 닿고 있어요? 아니죠? 서로가 지겹잖아. 무서우니까. 근데 지금 우리 승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명도 진행하고 있잖아. 이제, 어떻게. 세 건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한 건은 아예 이사를 갖고, 동영상 쫙 그냥, 저는 그냥 영상으로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 구석구석 자기가 청소한 거 보여주냐고, 그냥 거실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방마다 들어가서 화장실 타일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비 이런 것도 제가 별로 그닥 언급도 안 했는데도 공과금 싹 먼저 내고 이사 갔다고 한 게 이제 한 개 호실이고, 하나 호실은 이제 잔금길 전에 이사를 가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갑자기 오늘 교육 중에 오전에 막 문자가 오더라고요. 청소하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막 쓰레기가 이렇게 모아져 있어 청소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를 갈 건가 봐요. 말도 안 했었거든요. 오늘 이사 간다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이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그럼 그때까지 조정을 봐주고 있는 한 2주 정도 더 산다고 해가지고 잔금 내고도 2주 정도 이렇게 협의 보고 있는 상황. 완전 아름다운 경매. 그쵸. 한 경매는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경매가 그렇게 쌈딱 하듯이, 쌈딱 하듯이 막 독이 올라가지고 하는 경매는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죠.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내가 경매한다고 하는 자랑할 수도 없고, 그 맞아요. 자랑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 너 어디 가서 그 사채업자처럼 그런 악덕 일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았어요 이제. 네, 너무 좋죠. 그쵸. 그래서 내가 좋아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쵸? 내가 좋아요. 협회장님 강의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왜 즐거운 명도를 해야 되냐. 그 명도에서 즐겁지가 않으면 우선 경매
지치게 되고 흥미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다 소진돼서 우리는 계속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명도를 해야 되고 또 부자 마인드의 기본인 인과응보 예, 그렇다니 모든 게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깨우침이 있는. 근데 이제 왜냐면은 우리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여기저기 경험을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 그죠? 아마 이제 협회에서 배우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날아갈 거예요. 제로. 진짜 기대돼요. 기대돼요? 제로. 그래서 그 얘기 하니까 그 생각 난다. 내가 주식으로 안 까먹었으면 투자금이 좀 빵빵하게 있을 텐데 올해 까먹은 이 돈만 있었으면. 근데 이제 막바지에 그 이만큼 남겨놓고 협회 찾아왔어. 그래도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오누이가 같이 공부하는 거 보기 좋고, 하고 또 오빠가 이렇게 추천해서 또 동생이 따라와 준 것도 또 복이고, 우리 가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32살, 되셨는데, 이른 나이에, 경매를 알아서 하면은, 이렇게 이른 나이에 해서 꾸준히만 하면, 미래는 그냥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 할까? 뭐 포크레인을 배울까? 도배를 배울까? 지게차를 배울까? 전문 직업이 디자이너, 인터넷 그런 뭐 하는 디자이너인데 막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생각까지 할 때는 그 마음속에 고뇌와 갈등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한쪽 가슴 쪽에서 좀 짠하더라고. 야, 한참 막 풋풋하게 막 인생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할 게 얼마나 그가 있으면은 막 막노동하면 몸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막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거잖아. 정신적인 걸 풀고 싶으니까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거구나. 그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머리를 굴렸는데 자신은 없고 참 잘 왔소이다. 약간 감동이 저에게도 전에 와서 약간 그랬어? 네, 약간 눈물이 차오르려고 하네요. 네. 아무튼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는 약간 좀 가볍게 넘기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괴로운 시간과 남들은 28살, 뭐 29살 다들 괜찮은 직장에 다니면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마음껏 펼치면서 멋지게 살아갈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뭔가 나는 멈췄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힘들었고 그래도 이제 네. 오케이. 네. 우리 옆에 현정이 울고 잠깐만. 가은이 울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뻘쭘하고 말이 좀 달라고요? 동생만 챙기고. 진짜 요즘이 살기 힘든 시절이에요. 저도 살아본 인생 중에 지금이 나도 눈물이 흘렸어. 잠깐만. 왜?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살기 힘든 시절이야. 정말 취업이 힘들고, 그 다음에 인력난이 힘들고, 그 다음에 고용이 불안하고, 그것도 뭐 요즘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도 뭐 고용이 힘든 시절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톡톡 튀면서 살기 때문에 좀 뭔가가 좀 자신이 없어지면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나 하는 약간 다운되기도 하고 막막하죠, 그죠? 남들 보면은 뭐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절이 지금이에요. 근데 특히 더해 요즘 젊은 시절이 옛날에는 열심히만 살면은 뭔가가 미래도 있고 비전도 있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또 자식을 또 안 낳는 경우가 이 고생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우리 현정 씨도 자식을 안 낳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나만 고생하면 됐지. 이 힘든 세상에 뭐 자식까지 낳아서 고생을 시킬까. 왜냐면 시절이 좋으면 자식도 낳고 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봐라는 마음이 드는데 사람도 동물이라 그 동물이 살기 힘들면은 그 개체수가 준다잖아요. 개체수가 주는 거예요. 사람도 지금 살기 힘드니까. 예, 그런 시절인데
그나마 경매가 한 줄기 빛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장을 의무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녔다 하면 이 경매를 배우게 되면 내가 저렇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음에 한 몇 달만 1,000만 원 한 5개월, 한 6개월 모으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내가 안 쓰고 모으면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또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한 3, 4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거를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막 자꾸 늙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던 직장 생활이 삶의 짐의 무게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또 다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조금 행복한 요렇게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다 보면 이렇게 힘들잖아. 내가 그냥 이거 다녀가지고 내 입이 풀칠을 하다니 이건데 얘 꿈이 없거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이 경매가 여러분들한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거 하고 또 많은 선배들이 다들 힘들었지만 뭐 경매 투자를 해가지고 막 꿈을 키우고 있고 실력을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당연히 되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늘 41기 1차 세미나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